이제 칠판을 가르니까 좀 화면으로 잘 보이네. 그러니까 너희들 영상 수업 놓친 부분 있으면 영상 꼭 챙겨 들어서 하고. 유독 이 시간대에 조금 막 피곤한 학생들 있어. 조금 막 그 관리 좀 해주시고 머리 맑게끔.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 3차식까지 했지. 유형 몇 번까지 했니? 문제. 유형 16번.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게 인수정리. 봐봐. 인수정리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첫 내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비중 있는 게 들어오는데, 봐봐. 근데 인수정리라는 단어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을 하기 앞서서 인수정리가 뭔지 이 개념 좀 잠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정리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복소수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복소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고1 잠깐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 학년이 올라가도 영원히 안 나와. 문제에 구경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인수정리는 계속 나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아야 되고, 특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도 해야 되고, 그렇지? 특히 이과생들도 그렇고 문과생들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인수정리란 말이야. 요걸 조금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인수정리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나머지 정리 한번 얘기해 볼게. 나머지 정리가 뭐였지? 어떤 x에 대한 fx가 있어. 걔를 1차식으로 나눈 거지. 1차식. x 마이너스 a라는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존재할 거야. 나머지 몇 차 돼야 돼, 당연히? 상수. r. 요거지. 내가 만약에 요 놈을 찾고 싶어. 얘는 아무 얘기 없어도 자동 항등식. 내 맘대로 아무거나 찔러 넣어도 되는데, 누굴 대입할래?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a 넣어야지. 그치? 나 얘를 찾을 거니까. 그치? 얘를 날릴 수 있는 a 값을 대입해 줘야 돼. 그래서 요 나머지는 바로 fa가 된다.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인데,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해. 알겠니? 그래서 단원도 여기 들어오 있는 거야. 그럼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나머지가 0이야.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가 0이라면 어떤 게 성립이 될까, 그러면? f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 마이너스 a의 qx. 그치? 나머지가 0이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나머지가 0이면 얘겠지. r이 0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누구 대입할래? 마찬가지로 a 넣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x 대신에 내가 a를 투입을 하잖아? 그러면 fa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니? 그럼 인수정리는 여기서 바로 튀어나와. 그게 뭐냐면 봐봐. 거꾸로 하는 거야. 이제 해석을 해볼게. 거꾸로 얘를 보는 거야. 어떤 내가 a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치? 어떤 x에 대한 막 식이 있어. 거기다가 a를 딱 넣었더니 0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무슨 인수가 있더라? x 마이너스 a라는 인수가 있더라 이거지. 그지? 이게 바로 인수정리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봐봐 이런 거 있어. 어떤 x에 대한 식 요게 있어. 내가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어 볼게.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1 빼기 3 플러스 2 얼마 나와? 0 나오지. 어떤 특정한 값을 쑥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 어떤 인수가 반드시 있다? 이거의 부호를 뒤집은 인수가 반드시 있다. 즉 무슨 인수겠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다 이 얘기야. 우리가 뭐 이놈의 인수분해 이미 알고 있잖아. 뭐니? x 마이래 x 마이지? 실제로 우리가 있는 거 확인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별 내용이 아니야.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 그거의 부호를 뒤집은 인수가 반드시 있다. 그게 바로 인수 정리 끝이야. 그러면 얘를 활용할 건데, 봐. 인수 정리의 개념은 요거야. 개념은 요거고,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이제, 걔를 이용한 유형 17번. 유형 17번 한번 가볼까? 유형 17번. 226번이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226번 대표 문제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고, 오히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뒤에 있구나. 우선 요거 먼저 해봅시다.
그 중요한 거는 이 인수정리 활용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중요하고 우선은 226번부터 가볼게. 226번 보시면은 fx가 봐봐. 됐어. fx가 지금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a지. 얘가 fx야. 그럴 때 얘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진대 얘들아. 이 얘기잖아. 이 fx가 있는데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여기다 누구 대입할래 당연히. 이 집어넣을 생각해 줘야지. 그치?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해석은 x 대신 2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우선 a 값 먼저 찾아볼게. 1단계. 그래서 f2를 먼저 구합시다. x 대신 2 투입하시면 여기 8 될 거고 2 집어넣으니까 요거 될 거고 빼기 a 요 놈 0 돼야 되겠어? 그럼 a 값 나오지? a 값은 우선 4구나. 찾을 수 있지 얘들아. 1단계. 그런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줄은 뭘 묻고 있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x 대신 누구 대입할래? 마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묻는 건 이거야. fx를 이번에 뭐로 나눴대?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 몫이 있을 거야. 몫은 관심 없어. 나머지 얘를 구하라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즉 문제가 묻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이거 묻는 거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a 값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마일 집어넣으시면 마일이 될 거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인데 a 4 구했으니까 요거 되겠지? 네,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요게 최종 정답. 그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고 할 수 있겠지. 연습 좀 하시고. 만약에 진도가 좀 나는 밀렸어. 마풀이 너무 좀 문제가 많아. 힘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유형마다 3문제씩 쭉 따라오라고 그랬지? 지금 다항식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 부분 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다 풀기 너무 벅차. 근데 숙제 검사 그건 내가 이해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형별로 3문제씩만 골라 잡아서 앞으로 쭉 풀면 되는 거야. 따라와야 돼. 네. 지금 막 과거 막 다항식을 막 하고 있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 볼 때 다시 풀면 되는 거야. 나머지 문제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유제 집에서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형 18번 쪽으로 가볼게요. 유형 18번에 241번이 오늘 기출로 나왔던 그 시험 문제 아니니? 똑같이. 그렇잖아. 그럼 241번은 아까 전에 해봤으니까 우리는 237번으로 가볼게. 메인 문제 내가 해볼게. 237번 요거 갑시다. 다항식 3차식 얘가 있어. 얘가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얘를 한번 적어볼게 내가.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ax 제곱에 그 다음에 bx에 플러스 4라는 얘가 있어. 3차식이 있는데 얘를 지금 뭐로 나눴다? x제곱 인수분해 미리 해볼까? 인수분해 하면 요령이잖아.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대. 그럼 나머지가 0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몫을 내가 q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 아니니? 나머지 0이니까 쓰나 마나 아니야. 이거는 자동항등식. 그럼 누구 대입할래? 마이라고? 마이 대입해야지 당연히. 항상. 그지? 얘 날릴 수 있는 거 대입해야 돼 무조건 항상.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아무거나 찔러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 집어넣자? 마이라고 마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투입하시면 여기 마일 될 거고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4 되고 여기 0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대입해? 이번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얘도 0이지. 연립하란 얘기야. 연립방정식은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빨리 계산해보면 요 a 마이너스 b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얘 2로 나누면서 해볼게. 2a 마이너스 b 마사인데 넘어가면 4지? 나누면 2 되지. 됐니? 뺍시다.
밑에서 얘를 빼. 밑에서 얘를 빼시면 A. 얘에서 얘 빼시면 5. A가 5야? B 얼마? B는 8. 다 나왔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A, B 구하시오. 정답 40.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인수정리 지금 한 것들은 그냥 워밍업이야.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활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문제 유제는 숙제로 해보시고 유형 19번까지 하고 유형 20번에 별표를 많이 쳐야 돼 우리가. 유형 20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은 계약해. 유형 20번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워밍업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 유형 19번 가볼게 이제. 유형 19번 쪽 가보시면 이번에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봅시다. 247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우리 인수정리 개념은 이미 배웠으니까. 지금 247번 보시면 2차식 PX가 있어. PX 2차란 말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막 조건 나와 있잖아. 그걸 항상 우리가 요약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내가 해볼게. P에 1-X라는 게 있대. 얘를 누구로 나눴어? X -1로 나눴대. 그랬을 때 나머지가 4가 나왔다? 그럼 몫은 내가 모르니까 QX 잡고 나머지가 4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항상 요약해두라 그랬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뭐냐면 XPX가 있어. XPX. XPX. 뭔지 몰라? 얘가 있는데 얘를 이번에 뭐로 나눴대? X 마일에 X 마사로 나눴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0이다 이 얘기지. 그럼 몫이 존재할 거야. 몫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볼게. 그치? 조건 요구 아니니? 항상 조건을 요약해야 돼. 막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을 거냐? 그걸 내가 항상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그럼 문제가 묻는 건 뭐다? PX를 X-6으로 나올 때 나머지 구하래. 즉, 뭘 구하라? P에 뭘 구하라? 6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지. 이렇게. 문제 요약하면 이거 아니야? 문제 요약이 먼저 돼야지. 뭘 묻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거냐? 그러면 P의 6을 찾을 거니까 지금 조건을 우선 관찰하고 째려봅시다. 누굴 대입할지. 얘도 항등식, 얘도 항등식이야. 첫 번째 식, 누구 넣을래? X대 자리에 1 집어넣을 생각해야지 당연히. 얘를 무조건 날리는 애를 대입해야지. QX를 모르는 상태인데 다른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식에다가 X 우선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여기 좌변은 P에 1 나오겠어. 1이 아니라 0이 되지. 1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라가고 P0이 4다. 이거 나오지. 요거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씩 봅시다 얘들아. 지금 요게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대입할 게 1하고 4 아니야? 1하고 4 집어넣어봐. 우리가 모르니까 요 두 번째 책에다가 이제 X 대신 1 투입해볼게. 그러면 저기 좌변은 뭐가 되냐면 여기 1 집어넣으니까 P에 1 나오지. P에 1은 0이다. 맞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책에다 이번에 4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X 대신 4를 집어넣으시면 4를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P의 4 얘가 0이니까 따라서 P의 4도 0이다 이거지.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뭘 배웠니? 인수 정리를 배웠어. 그럼 봐, 우리가 하신 거 다 했어. 이제 해석만 하면 돼. 봐, 해석이 뭐였어? P의 0은 4다, P의 1은 0이다, P의 4는 0이다. 이거지. 우리가 얻어낸 게. 인수 정리 뭐였지? 내가 X자리에 1 집어넣었어. 0 나와. 무슨 인수 갖고 있다? X-1. 4 집어넣었더니 0 나왔어. 무슨 인수 갖고 있어야 돼? X-4.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눈에 딱 보여야 돼. 1 집어넣었더니 0 나왔네. 4 집어넣었더니 0 나왔네. 거기 보여야지. 그러면서 P가 지금 몇 차례? PX가 2차례. PX가 2차란 말이 있잖아. 차수가 얘가 때마침 2차야. 그치? 그럼 우리가 PX의 식을 세팅해 봅시다. PX는 2차인데 무슨 인수 있어야 돼? 1 넣었더니 0 나왔네. 그러면 X-1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누구 있어야 돼 또? 4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X-4 있어야 돼.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얘만 A로 잡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
세팅이 돼야지. 그럼 요 A 값 구하라고 조건 하나 필요한데 나와 있잖아. 얘 괜히 주어진 게 아니지. 얘가 인수정리 별게 아니야. 뭐야?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거에 부호를 뒤집으면 인수가 반드시 있다. 그게 바로 인수정리다. 그러면 이제 A 값 찾기 위해서 우리가 0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x 0 집어넣읍시다. 빵빵 집어넣게. P에 0. P에 0은 여기 0 집어넣으시면 4a지. 4a인데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1이구나. A가 1이니까 PX 확정돼버렸네. 끝났지? PX, A가 1인 거야. A가 1이니까 얘 1인 거지. 그럼 P의 6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P의 6이 얼마냐? 여기다 6 집어넣으시면 돼. 5. 6 집어넣으시면 2지. 정답 10. 되니? 해결됐어. 이거 돼야 돼. 근데 얘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하는 인수정리 활용을 할 거야. 봐봐. 그래서 이걸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 이제. 유형 20번. 얘를 펼쳐야지. 얘가 한 문제가 나와. 그치? 얘를 제일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어. 학교 생들 왜 좋아할까? 이거 모르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고2 때 계속 나오거든, 인수정리가. 미분, 특히 미분할 때, 적분하고 할 때, 인수정리 활용해서 식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고2 때 올라가서 고생해. 식 자체를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인수정리를 학교생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유형 20번에 250번하고 251번 두 개 연달아 해볼게. 먼저 250번부터. 250번 갑시다. 한 문제만 읽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은 3차. 정보는 이렇게 돼 있어. fx라는 애는 뭔지 모르는데 최고차항 계수 1이다. 이거 나와 있고 3차식이다. 요거 나와 있고. 그치? 그럴 때 거기 조건들을 내가 쭉 적어볼 건데 항상 우리 인수정리 특징 뭐였니? 내가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그 부호 뒤집은 인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조건을 내가 이렇게 적어볼까? 봐. F에 거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을 넘겨봐.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3을 다 넘겨봐. 그럼 F1 빼기 3은 0. 그 다음에 F2 빼기 3은 0.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되니? 그럼 여기서 째려봐야 돼, 이제. 요 식을 째려볼까? 마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어. 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넣은 자리, 이 넣은 자리 있잖아. 걔를 내가 x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도출해야 되냐면 f의 x 빼기 3. 그치? f의 x 빼기 3이라고 하는 애는 이 자리에 지금 뭐 집어넣니? 마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지? 이 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지? 이 자리에 2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어. 그러면 요 놈은 반드시 무슨 인수가 있어야 돼? x? 부호 뒤집은 플러스 인수 있어야 되지. 마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잖아.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돼? x? 마1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돼? x? 마2도 있어야지. 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3개. 그래야지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을 때 마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넣어봐. 0 나오잖아. 여기다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어도 0 나오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도 0 나오지? 게다가 최고차를 모르면 우리가 항상 여기를 미지수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A라고. 그런데 친절하게 얼마라고? 1이라고 나와 있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미지수 잡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fx 나왔어. 아예. 한 방에. 얘가 fx야. 3만 슉 1로 넘기면 fx 완성이지. 됐니? 지금 문제가 뭘 묻고 있지? 문제가 봐봐. 여기서 문제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문제가 뭐 묻고 있는 거야? f에 마이너스 2 얼마냐? 이거 아니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 f에 마이너스 2 구하라. 이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투입해 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3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4 되지? 그 다음에 요놈 슉 넘어가면은 플러스 3까지 답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12에다가 3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9. 됐어?
이거 이제 기본 유형이야. 한 단계 조금 더 나간 거 볼까? 조금 다른 형태. 251번도 내가 볼게. 봐봐.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연달아서 계속 중요한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나머지 정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할 우리 나머지 정리 맨 마지막 그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경우 그게 나머지 정리의 거의 랭킹 1, 2, 3등을 차지하는 애니까 잘 봐야 돼. 그러면 51번 한번 가봅시다. 두 개 연달아 한번 해볼게. 두 개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fx인데 정보 뭐 있니? 최고차. 최고차 얼마? 1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몇 차? 3차. 얘도 3차 나와 있지. 그치? 비슷하지 뭔가? 그러면 우리 그 인수정리 문제는 항상 뭐 하자 그랬지? 0 되게끔 우변이 싹 넘겨봐야 돼. 그러면 준식을 1 넘겨볼게. F1 빼기 1은 0. 두 번째 식은 F2 빼기 2는 0. 세 번째 식은 F3 빼기 3은 0이지. 그러면 얘하고 좀 비교 한번 해봐. 여기는 내가 얘만 x로 바꿨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고정적으로 3이니까 상수니까 냅둔 건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둘의 관계가 얘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넣은 자리를 x로 바꾼다 이랬어. fx 마이너스 x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얘는. x 자리에 누구 집어넣니? 1 집어넣었지? 0 나왔네. 2 집어넣어도 0 나와. 3 집어넣어도 0 나왔어. 그럼 무슨 인수?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요거 있어야 돼. 2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요거 있어야 돼. 3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요놈 있어야 돼. 됐어? 확인해 볼까? 양변에 1 집어넣어봐. 0 나오잖아. 2 집어넣어도 0 나오지? 여기 똑같이. 3 집어넣어도 0 나오지? 원래는 최고차항계수 여기 A 잡아야 되는데 마침 1이야. 잡을 필요 없지. 끝났지. 얘만 x만 슉 넘기면 fx 끝이야. 됐지? 지금 문제가 뭘 구하라? f5 구하시오. 문제가 f5 묻고 있네. 그러면 요 식에 양변에다 x5 집어넣읍시다. 여기 5 집어넣으면 얼마? 4. 5 집어넣으면 3, 5 집어넣으면 2. 얘 x 쭉 넘어가니까 5까지. 그래서 6, 4, 24, 29 되겠어. 정답은. 그래서 그 유제들 집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돼. 그치? 인수 정리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식 만들어내는 거 하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엄청 많이 쓰여. 특히 미분 갔을 때 나중에. 지금 그냥 뭐 와닿지 않겠지만 뭐 미분 얘기하면은 나중에 고2 때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좀 넘어갑시다. 조립제법의 활용. 나머지 정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조립제법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원래 조립제법은 1단원에 좀 있어야 될 내용인데 조립제법 잠깐 봅시다. 근데 내가 이거 조립제법은 1단원에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그지? 조립제법은 뭐 공수원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조립제법은 이걸 사람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조립자라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야. 그치? 이거 한문인데 이건 설립자잖아. 설립자. 이건 뭐냐면 조라고는 개수야. 개수. 한문인데 개수를 세우다. 개수를 세워서 나누는 방법이야. 개수를 세워서 나누는 방법.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5x 뭐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로 나눌 때 일반 연산 배웠지? 일반 연산에 우리 목표는 뭐였지? 최고차 무조건 없애기잖아. 얘 없애기. 그치? 그럼 얘 없애려면 우리가 뭐 했어? 얘 없애려면 여기 우선 x제곱 곱해야지. 그래서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뺐지? 위에서 아래 빼시면 뭐가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얘 그대로 내려오니까 5x 빼기 3. 그지? 그 다음 요거 없앨 거야? 얘 없애려면 뭐 곱해야 되니?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 되겠어. 마찬가지로 빼.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은 4x 빼기 3 나오지. 나눗셈 되니 더? 더? 되지. 같은 차수 나눗셈 된다고 그랬잖아. 누구 목숨 뭐가 돼야 돼? 얘 없애려면
4 곱해야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4x 빼기 4 되겠어. 그럼 빼주시면 얼마? 1 나오지. 그래서 얘를 x-로 나눌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요놈이다 이거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일반 나눗셈이야. 일반 나눗셈인데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겠다 이거야. 조리제법은. 그러니까 뭐냐면 개수를 세워서 나누는 방법이지. 여기서 와. 그럼 조리제법에 우선 개념 살짝 얘기하면 조리제법은 뭐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야. 오로지 조리제법은 언제 쓴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어. 1차식으로. 그러면 개수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조리제법으로 한번 해볼게. 일반 나눗셈을 했는데 내가 얘를 조리제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개수 봅시다. 개수 3차식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마 3 개수만 따와. 개수만 따온 다음에 하는 방법은 이거 니은자를 만들지.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나누는 게 뭐였니? 얘였지? 그치? 얘로 나눌 거잖아. 1차식 얘가 0이 되는 값을 세워야 돼 여기다. 그럼 여긴 누구 써줄 거야? 왼쪽에 1 적어줘야지. 그치? 1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만 익히면 돼. 처음은 봐봐. 첫 번째 거는 우선 내려. 그래서 처음 건 내려야 돼. 처음 건 그냥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여기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린다. 곱해서 올린다. 여기 1 되겠지? 곱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 더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린 다음에 더하고 곱해서 올린 다음에 더하고 곱해서 올리면 얼마? 마이너스 1. 더하면 4. 다시 곱해서 올리면 얼마? 4. 더하면 얼마? 1 나오지. 끝났어. 훨씬 간편하잖아 이거.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적힌 얘는 뭘 의미할까? 이게 바로 몫의 개수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몫의 개수, 얘가 몫이잖아. 개수가 뭐였니? 1하고 마이너스라고 4였지?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맞을 수 있겠니? 특히 뭐 한 번이라도 한 학생은 이거를 뭐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처음 듣는 학생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연습해보면 돼. 어렵진 않아. 방법 뭐라고? 그치? 방법은 개수만 우선 적어. 그치? 개수 따온 다음에 요 나누는 1차식 오로지 쓸 수 있는 건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요때만 쓸 수 있어. 얘가 0이 되는 값 세우고 처음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마지막에 나온 게 나머지. 얘가 뭐다? 몫의 개수. 그거만 좀 기억하자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조리제법인데 뭐 257번 257번은 간단하게 볼까? 257번 257번 간단히 보시면 다음 뭐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1차식 x-a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257번 보시면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에 2x 플러스 t지. 얘를 뭐 일반 나눗셈 말고 얘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누구? x-a라는 1차식으로 나눌 거지. 그럼 개수 한번 적어볼까? 개수 조리제법 2 마육 2 d 됐지. 니은자 여기 누구 써야 돼? 얘가 0이 되는 누구니? a지. 이렇게 그리고 세팅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내린다고 그랬어. 얘 내려와. 곱해서 올려. 누구 나와야 돼? 여기 2a 됐어? 더해 2a 빼기 6 되니? 지금 문제가 그 다음에 얘 곱해서 올리면 되지. 곱해서 올리면 얼마? 4a 4a가 아니라 2a 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겠지. 더하면 2a 제곱에 숫자가 왜 이래 이거? 문제 조건이 뭘 빼먹었네? 지금 내가 뭘 빼먹었니? 문제 맞니 이거? 난 타이핑 교재라 4
아, 나와 있구나, 지금. 아, 봐봐. 요게 4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러니까 A 값 이미 알고 있는 거네. 그치? 지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4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A 값이 바로 나왔어. A 값은 인 거 이미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얘가 B인데, B도 알고 있는 거지.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럼 끝났네.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2하고 D거든? 그럴 때 지금 A가 지금 2인 거 이미 알았어. 그냥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2로 해볼게. 2로 하면은, 처음에 내려오지? 곱해서 올리면 4잖아?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리면 얼마? 마4.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리면 마4지. 더하면 D 마이너스 4. 그치? 그래서 지금 요게 마이너스 5다. 그러면 D 값도 나오지. D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하고 C도 구하래. B는 마이너스 2. C는 얼마? C는 얘가 C니까 마이너스 4. 그치? 다 구할 수 있지? A 값만 나오면 줄줄이 다 나오잖아. 어렵지 않지? 그래서 거기 조리제법 연습 한번 해보시고, 요건 딱 한 번만 해보면 까먹진 않아. 조리제법은 편리하긴 하지. 우리가 일반 나눗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절약이 돼. 그래서 좋긴 하지. 그럼 이제 유형 22번 260번 이거 조리제법 활용인데, 봐봐. 내가 조리제법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밖에 안 나와. 조리제법으로 뭐냐면, 조리제법 볼게. 우리가 이제 용도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다. 그건 알고 있잖아. 근데 조리제법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 그것만 시험에 나와.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게 유형 22번이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유형 22번. 그래서 262번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볼게. 262번. 얘가 중요하지. 조리제법은 얘밖에 안 나와. 당연히. 수학을 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골라야 돼. 문제를 볼게. 다음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예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한 것이다. 이럴 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요거 구하시오.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지금 얘를 뭐로 나눌 때?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눌 때지.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조리제법 얘들아 표현 한번 해볼게. 개수만 정한다고 했어? 개수 적어봅시다. 개수 여기 2하고 마3하고 마1하고 2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니은자 한 다음에 왼쪽에 누구 적어야 돼?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을 적으셔야 되겠어. 그치? 문제 없잖아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우리 1단계는 뭐였지? 내려오지. 2 내려와. 곱해서 올리면 얼마? 마3. 되니? 2하고 얘 곱하면 약분되니까 마3 올라가지?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 곱해봐. 곱하면 얼마 나오니? 9 나오지. 더하면 8. 다시 곱해서 올리면 얼마? 마이너스 12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됐어? 여기까지. 지금 내가 한 게 뭐냐면 조리제법 사용해봤어? 그렇지? 그럼 내가 요 과정을 지금 한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내가 뭐로 나눴지? x 플러스에 2분의 3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뭐가 나왔다? 이게 바로 몫의 개수잖아. 몫이 2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나왔다 이 얘기지? 이게 바로 몫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6. 내가 지금 요 노란색에 조리제법 과정을 수식으로 적으면 요 놈이지 얘들아. 여기까지 문제 없니? 이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이거 과정을 굳이 적은 이유가 있어.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니? 문제가 묻는 거는 이럴 때 얘를 뭐로 나눌 때? 2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이번에 뭐냐면 2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몫하고 나머지 구해봐라. 이런 내용이잖아. 오늘 복습시험 문제랑 똑같은 거지. 피자 한 판 떠올라야지. 그럼 봐. 지금 똑같은 얘야. 똑같은 얘인데 같은 애잖아. 피자 한 판이야. 그럼 얘하고 여기를 내가 뭐로 바꾼다면 얘를 2로 묶어볼게. 2로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3. 맞니? 그럼 머릿수가 요만큼 먹던 애가
2배잖아. 머릿수가 2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줄어야지. 2명이서 먹던 거 4명이서 먹는 거잖아. 1인당 먹을 수 있는 피자 양은 줄어야지. 그럼 몫은 줄어야 돼. 2분의 1배로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맞니? 이렇게. 나머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돼. 무슨 깨달음이 와야 되니? 봐. 내가 만약에 요 밑에 하얀색 과정을 조리제법 써볼게 얘들아. 조리제법. 밑에 과정을 수식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개수 뭐 적은다고 그랬어? 개수는 요거 2하고 마3하고 마1하고 2 적을 거고 왼쪽에 적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값 적을 거지. 그럼 누구 적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완벽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문제가 발생하지. 달라야 되잖아.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똑같은 식이잖아. 이해가니 이거? 뭔가 문제점이 느껴져.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조리제법 한 거 얘를 과정을 적으면 요 빨간색이야 얘들아. 빨간색이 바로 요 노란색 과정이죠. 요거.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눗셈에서 피자 한 판 할 거 배웠잖아.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얘는 2로 묶어내면 요거지. 머릿수가 지금 정확히 몇 배 됐어? 2배 됐잖아. 이거의 2배잖아. 그럼 1인당 먹을 수 있는 목, 피자 양은 줄어야 돼. 그래서 몫이 반토막 났어 이렇게.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요 밑에 요 하얀색 부분으로 적은 거를 내가 조리제법으로 쓰면 이렇게 돼. 똑같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조리제법은 오류가 나올 수 있어. 어떨 때? 1차 함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오류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 얘가 바로 몫이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잖아 실제로. 우리 조리제법 쓰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니? 얘가 여기 2 내려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6, 8 여기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그럼 얘가 이게 몫이니? 아니잖아. 몫은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함이과 결론을 얘기하면은 조리제법은 1차식으로 나올 때 쓰는 건데 조리제법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 언제? 1차 함계수가 1이 아니면 1차 함계수가 1이 아니면 오류가 나와. 이렇게. 그치? 그 뭐가 오류인 거야? 몫이 오류인 거야. 몫이. 나머지 그대로 가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좀 인식이 있어야 돼.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봐. 우리 262번 문제 위에 박스 보면은 뭔가 장황하게 막 설명이 돼 있잖아. 문자로. 근데 그걸 혼자 읽어나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거야. 조리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는데, 그지? 그때 사용하는 건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오류가 발생한다? 1차 함계수가 1이 아닌 경우. 1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오류가 발생해. 알겠니? 그리고 오류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다? 목. 나머지는 오류가 없어. 그렇잖아. 문제는 얘가 몫이 아닌 거잖아. 얘가 몫이 아닌 거지? 요 놈은 누구의 몫인 거야? 얘로 나눌 때의 몫인 거고 요 놈으로 나눌 때의 몫은 이거에 반토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몫이 오류가 있는 거야. 그걸 잡아내야 돼. 알겠니?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와. 조리제법은. 그래서 봅시다. 거기 262번 가시면 그거를 대놓고 묻는 거잖아.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항식 2x 플러스 3으로 나올 때 목과 나머지. 얘가 지금 몫이지? 얘가 qx야. 그러니까 qx는 어떻게 된다? 얘가 몫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 얘가 바로 qx지? 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확하다 이랬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얘는 정확해. 그럼 지금 문제가 q의 1 구하라 이거야. q의 1. 여기다 1 집어넣으래. q의 1은 얼마? 5에서 3 뺐으니까 2지. q의 1은 2. 되니? q의 1 2고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8. 그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조리제법은 언제만 정확하다? 1차 함계수가 1일 때만 정확하다. 한 줄 요약이 그거야. 한 줄 딱 요약하자면 조리제법은 1차 함계수가 1일 때만 정확하고 1이 아니면 오류가 있는데 어디서 오류가 발생한다? 몫에서 발생한다. 끝. 되겠니?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에 267번 거기 유형 23번에다가 연조립제법이라고 적어야지. 연조립제법. 얘도 내신 단골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볼게.
연조립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 이거 마저 끝내고. 원래는 지금이 딱 7시 반이니까 그치? 한 타임 끝나는 시간인데 어차피 수학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요거 마저 끝내고 할게. 연조립제법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연조립제법. 얘도 단골 문제지.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조립제법을 연달아 쓴다는 얘기야. 연달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267번, 268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는 모양새 자체가 딱 티나. 봐봐. 문제 한번 적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에 여기 2x의 플러스 1이지. 얘가 일단 이거 말고 차라리 그 다음 문제로 할게. 아니다. 이거 문제로 합시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내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다 전개해.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방법. 물론 그것도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연조립은 언제 쓰냐면 딱 모양새가 특이해. 봐봐. 어떤 거냐면 x-1, x-1, x- 보이니? 같은 애가 반복되지. 같은 애가 어떤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지. 이런 형태에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우선 풀이 먼저 하고 그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럼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요거 내가 조립제법 쓸 거야. 2차함계수 1이지. 그 다음에 3차함계수. 2차함계수 없잖아. 2차함계수 없다는 얘기는 0 곱하기 x제곱이야. 조립제법 쓸 때 없으면 비워두면 안 돼. 2차가 없잖아. 2차가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뭐란 얘기니?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1빵 2, 1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조립제법 쓸 때 조심할 거는 어떤 항이 비어있어. 그러면 걔는 개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 니은자로 만든 다음에 왼쪽에 세워야 될 거는 얘가 0이 되는 값 1을 세워볼게. 이렇게. 그럼 조립제법을 연달아 쓴다고 그랬어. 연달아. 봐. 처음에 내려오지? 1. 곱해서 올리면 얼마? 1. 더하면 1. 곱해서 올리면 1. 더하면 3. 곱해서 올리면 3이지? 더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되니? 그 다음에 조립제법 또 써볼게. 얘가 바로 몫인데.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 1을 또 할 거야. 처음에 내려. 곱해서 올리면 1이지. 더하면 2. 곱해서 올리면 2. 더하면 5. 그럼 얘 지금 1차지? 1차니까 나누기 또 되겠지? 조립제법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처음 내리면 1이지. 곱해서 올리면 1. 더하면 3. 됐지. 답이 나왔어. 여기서부터 얘가 C, 얘가 B, 얘가 A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얘가 바로 여기의 개수야. 여기 1. 그치? 요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연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건데 요즘 얘들아 시험 문제, 내신 문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냐면 학생들이 이거는 이 문제는 연조립이다. 열심히 외워.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과정을 한번 증명해 볼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봐봐. 이 첫 번째 과정을 내가 수식으로 적어 볼게. 수식으로. 그럼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을 적으면 이걸 좀 이해해야 돼. x의 세제곱 2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내가 뭐로 나눴니? 여기 1 세웠다는 얘기는 뭐로 나눈 거야? x 마이너스로 나눈 거지? 수식으로 적고 있어 내가 첫 번째 조립제법 과정을. 그러면 몫이 얘가 바로 몫이잖아. 몫의 개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되니? 그럼 나머지 4 됐어? 첫 번째 내가 조립제법 쓴 잠깐만 3이 아니지 4지. 맞지? 맞지? 첫 번째 요 과정을 내가 적으면 요거지.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니? 이제 두 번째 과정을 적어볼게. 두 번째 과정은 뭐니? 이 몫을 다시 얘로 나눈 거지. 1 세웠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야. 몫.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 두 번째 과정은 x-1에 내가 얘를 뭐로 나눴어? 1 세웠다는 얘기는 x-1로 나눈 거지? 얘를 x-1로 나눴더니만 얘가 바로 몫이잖아. 그때의 몫.
얘가 좀 어렵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얘가 바로 몫이잖아. 그래서 몫이 뭐냐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지. 요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 얘 전개하면 얘 아니니? 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던 4 따라다니지. 첫 번째 과정을 수식으로 적으면 요거. 두 번째, 얘를 내가 x를, 여기 1을 세웠잖아. 나눗셈을 또 진행했다는 얘기지. 그 과정을 적으면 요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얘지 얘. x 플러스 1이라는 목. 걔를 다시 한번 또 나눴잖아. 그럼 걔를 또 과정을 적어볼게. x 빼기 1. 이번에는 x 마이너스래. 요 빨간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지. 걔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얘가 바로 몫이잖아. 몫은 1. 나머지 누구 나왔어? 3. 나왔지? 그 다음에 얘 원래부터 있던 5 적어주시고 얘도 원래부터 있던 4. 됐어. 내가 지금 여기 조리제법 3번 썼는데 그 과정을 적으면 얘 아니야? 요거 이해될까? 표정이 매우 어두운데.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증명이 끝났어. 이제 거꾸로 이제 뭐냐면 얘를 전개해볼게. 전개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알맹이네가 요 1이라고 하는 얘가 1이라고 하는 애가 얘 만나고 나지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의 세제곱 되겠지? 3이라고 하는 애 전개되고 3이라고 하는 애는 나가면서 얘 만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됐니? 여기까지. 5는 전개되면서 얘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지? 5의 x 빼기 1. 그 다음에 상수항 4. 됐어? 그게 바로 A, 3, B, 5, C, 4. 딱 맞는 거 아니니? 이게 증명 과정이야. 요즘은 육어를 구멍 뚫어서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외우니까. 연조립 과정을 좀 이해하라고. 당연히 어려운 거야. 막 머리 쥐어뜯거나 그러면 안 돼. 막 이해가 안 돼. 말이면서. 어차피 반복할 거야,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봐봐. 연조립은 사용 용도부터 알아야 돼. 용도 언제 쓴다. 모양새 자체가 문제가 특이해. 뭐냐면 같은 게 반복이 돼. 내림차순으로. 그랬을 때 이 개수 물어보는 문제야. 물론 얘를 싸그리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도 돼.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그게 주관식으로 나오잖아.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문자 3개인데 그걸 연립방정식 못 풀어. 그렇게 풀면은 교육과정 벗어나잖아. 너희들 개정과정에서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없어. 그러니까 막 A, B, C 문자 3개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고 막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점수가 안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개수 비교로 풀면 안 돼. 그치? 개수 저거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로 하면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 연조립 문제인데, 그치? 그러니까 연조립은 조리제법을 연달아 쓴다 이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근데 이제는 이 과정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암기로 대충 승부분 학생들을 자꾸 걸러내려고 이 과정을 자꾸 내. 이제 과정 모르는 학생들 무너지는 거지 그냥 외워서. 저거는 연조립이야. 외웠던 학생들 그냥 쭉쭉 무너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고등수학은 얘들아 그냥 요령을 펴려고 하면 안 돼. 중학교처럼 막 그냥 대충 풀이법 외워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푼다? 이거 한계가 있어. 딱. 결국에는 수능은 아예 승부조차 안 되고 수능은 얘들아 거의 대부분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야. 봤던 문제는 거의 몇 개 없어. 다 내가 배웠던 걸로 응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냥 수학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럴 생각을 해주셔야지. 뭔가 중학교 때처럼 그냥 문제 시험 다가오면 막 눈에 발라가지고 유형 켜가지고 외워 풀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딱 나오는 등급이 딱 어정쩡한 등급 나와. 그치? 그래서 과정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밖에 없어. 3월 되면 얘들아 머리 집어넣기 바빠. 어떻게든 막 우선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방학 때 우리 목표가 그치? 이런 것들 개념 익히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연달아 계속 중요한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럼 잠깐 좀 쉬었다가 뒷수업에서 완전 제곱식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인수정리는 인수분해는 개념 조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요거 좀 먹어가면서 해. 당 떨어지니까.
좀 쉬었다 할게.